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연세STV 대표원장 김상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스킨 부스터라고 있거든요. 리쥬란, 엑소좀, 필로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스킨 부스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부스트라는 게 촉진시키다,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술을 할 때 곁들여서 했을 때 피부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스킨 부스터라고 합니다. 스킨 부스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게 최근에 생긴 건 아니고 이전부터 쭉 있었습니다. 옛날에 초창기에는 물광주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광주사는 보통 히알루로닉 애시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걸 피부 진피층에 주사해주면 이게 자기 볼륨보다 몇백 배에 해당하는 수분을 끌어들여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이런 물광주사가 있었고, 최근에 아기주사, 연아주사, 베네브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 아주 근래에 들어서는 리쥬란 같은 게 많이 핫한 것 같고요. 샤넬 주사라고 이름이 나왔었죠. 필로가 135라는 프랑스에 수입된 제품이 있었는데 이것도 많이 핫했고, 최근에는 엑소좀이라는 스킨 부스터가 많이 핫한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주로 이제 리쥬란하고 엑소좀, 필로가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리쥬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연어 있잖아요. 연어의 정소에서 PN이라고 하는데 이런 핵산을 추출해요. 근데 이 연어의 정소에서 왜 핵산을 추출하냐면 이게 우리 사람하고 DNA 구조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체에 주입했을 때도 거부 반응이 없고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데, 피부의 치유 능력을 활성화시킨다, 이런 게 있겠고, 또 표피나 진피, ECM. ECM이라는 건 뭐냐면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여기를 재생시켜서 피부를 건강하게 한다,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리쥬란은 주로 어떤 데에 많이 사용하냐면 눈가에도 놓을 수도 있고요, 입입술 같은 데, 잔주름 좀 자글자글한 데 놓을 수 있고, 아니면 얼굴 전체 어디든지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서 좀 자글자글해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또 모공이 늘어지고, 이런 부위에 이 리쥬란을 주입하면 콜라제네시스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결합 결체 조직들이 많이 생성되면서 피부를 좀 두텁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보톡스 시술 많이들 하시잖아요. 보통 보톡스라는 게 한번 주입하면, 주사를 맞으면 한 3-4개월 가는데, 보톡스라는 거는 사실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죠. 보톡스를 안 맞게 되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 그런 시술을 할 때 특히 눈가 같은 경우는 피부가 얇아서 가장 세월의 흔적이 먼저 나타나죠. 잔주름이 생기니까. 그런 부위 같은 경우는 이런 리쥬란, 눈가에 놓는 경우를 리쥬란 아이 힐러라고 하는데, 이런 시술을 같이 하면 피부가 두꺼워져서 아무래도 좀 노화 속도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저는 리쥬란을 많이 시술합니다. 그리고 또 리쥬란이 피지를 또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피지가, 우리가 모공이 늘어지는 게 모공 주변에 있는 결합 결체 조직들이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없어지면서 모공이 확 퍼져버리는 효과도 있지만, 피지 분비가 많은 분들은 그 모공을 통해서 피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공이 넓어지는 건데, 아무래도 피지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 모공이 또 축소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주사가 있죠. 필로가 135, 샤넬 주사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주사라고 하니까 환자분들이 옛날 아기 주사, 연아 주사, 이런 샤넬 주사도 그렇고 얼굴에 주사를 놓는 걸로 생각하세요. 근데 어떤 것들은 보면 실제로 얼굴에 주사를 놓지는 않고 그냥 얼굴에 도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다 이제 MTS 같은 얼굴에 작은 미세한 구멍을 만들 수 있는 시술을 같이 해서 그런 약물들이 피부에 흡수되도록 하는 건데, 이게 왜 주사라는 말이 붙었냐면,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는 의료 기기로 허가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인체에 그걸 주입해도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수입될 때는 의료 기기로 수입되려면 되게 그 통관 절차가 복잡한가 봐요. 그래서 화장품으로 많이 허가를 받고 있고, 화장품은 주사를 이용해서 인체에 주입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이게 약간 애매모호한데, 외국에서는 주사했어도 됐는데, 물론 안정성이 있으니까 외국에서도 다 허가가 많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그게 아무리 외국에서는 주사했어도 됐어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인체를 주사는 안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연고 마취 한 다음에 MTS 같은 경우를 얼굴에 롤링을 해서 얼굴에 미세한 구멍을 만들어주고, 필로가 135나 아기주사, 연아주사 같은 약물을 도포하고 다시 MTS를 해서 얼굴에 흡수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필로가 135 같은 경우는 성분이 다양한데요. 그 아까 물광주사 처음에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히알루로산이나 미네랄, 아미노산, 비타민,
항산화제, 핵산, 조효소, 여러 가지 조효소들이 믹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분감을 준다든지 미백 기능을 준다든지 아니면 피부에 광채감을 준다든지 그럴 때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보통 피부과 오시는 분들이 레이저하러 많이 오시거든요. 그럴 때 처음부터 강한 레이저가 들어가는 것보다도 요런 이제 스킨 부스터들을 미리 해서 피부를 좀 건강하게 해놓고 레이저가 들어가면 훨씬 레이저가 잘 먹고 레이저에서 생길 수 있는 뭐 동반 증상이나 부작용 같은 게 훨씬 최소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엑소좀은 뭐 요즘에 유명해지기 시작한 지는 뭐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아요. 이 엑소좀도 한 회사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 다양한 회사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이거는 또 얼굴에 주사해도 되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것도 있고 그냥 얼굴에 도포만 해야 되는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몸은 여러 수만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세포와 세포 간의 신경, 어떤 신호를 전달하는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물질들이 있어야 우리 몸이 적절히 잘 돌아가겠죠. 그런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들을 우리가 엑소좀이라고 합니다. 이 엑소좀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결국 뭐 택배 기사 같은 역할이죠. 택배 기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신경 전달이 원활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 세포들도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고 우리 피부도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이러한 제품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엑소좀이 기존의 스킨 부스터와 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기존의 스킨 부스터들은 그냥 피부에 영양물질을 듬뿍 넣어주는 개념이었어요. 그 엑소좀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영양물질 플러스 그러니까 세포가 기능이 떨어져 있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엑소좀이라는 물질도 같이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해주고 영양물질도 같이 넣어주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스킨 부스터보다는 조금 더 이론적으로는 효과가 있지 않나 싶고 그래서 아마 4세대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의 목적은 뭐 크게는 상처 치유가 된다, 뭐 노화 방지가 된다, 주름 개선이 된다, 미백 기능이 있고 발모, 탈모 환자들 있죠. 머리에도 쓰기도 하는데 상처 치유하는 건 뭐냐면 얘가 항염증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포 활성화를 통한 재생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상처 치유에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억제하거든요. 그래서 항노화 효과를 한다는 거고 콜라제네시스 마찬가지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름 개선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얘를 잘 도포하면 얕은 흑자 같은 것도 흐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효과도 누려볼 수 있고 발모 효과도 누려볼 수가 있습니다. 모낭염 같은 거 여드름 있으신 분들, 턱에 여드름 있으신 분들 엑소좀 도포하고 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지루두피염 이런 게 있으셔서 얼굴이 좀 불구스름한 부신 분도 이거 치료받고 나면 좋아지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경우 같고 스킨 부스터들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저도 피부과를 운영하지만 환자분들이 병원에 왔을 때 비용을 지불하고 하시는데 이 비용이 사실 적지 않아요. 그런 것만 해도 비용이 꽤 많이 나가는데 이런 스킨 부스터류까지 환자분한테 권하기가 사실 상당히 죄송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추가되니까. 근데 시술이라는 거는 어떤 시술이든지 같이 하면 솔직히 더 좋기는 해요. 근데 더 좋긴 한데 우리가 더 좋다고 무조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성비도 따져봐야 되고 리쥬란 같은 경우도 얼굴에 도포하면 모공도 줄어들고 좋거든요. 근데 모공이 줄 수 있는 툴은 사실 많죠. 뭐 프락셔널 레이저만 해도 좋아질 수 있고 어빔 글라스 같은 레이저만 해도 또 모공은 좋아질 수도 있고 내가 꼭 리쥬란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그냥 레이저만 단순히 하는 것보다도 이런 엑소좀 같은 거 시술을 같이 하면 피부도 건강해지고 레이저가 훨씬 더 잘 먹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을 고려해서 한번 해보시면 더 좋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술들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병원 오시면 연고 마취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뭐 얼굴에 MTS라고 롤러를 이용해가지고 얼굴에 미세한 구멍을 만든 다음에 앰플을 얼굴에 도포하고 다시 MTS를 해서 흡수시켜주는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병원에 따라서는 얼굴에 미세한 구멍을 낼 수 있는 프락셔널 레이저나 아니면 뭐 레가또 같은 거 뭐 니들 RF 레이저. 니들 RF라는 건 뭐냐면 얼굴에 고주파 침이 들어가서 고주파를 흘려주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시술을 이용해서 같이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부작용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부작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따라서 아주 드물게 예민해져서 붉어질 수도 있고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주 극히 드물고요. 그리고 당일 시술하고 그 다음에는 아마 거의 흔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가벼운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시술 주기는 이게 가벼운 시술이다 보니까 시술 주기는 사실 뭐 아까 리쥬란 같은 경우는 3, 4개월, 6개월 만에 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샤넬 주사나 엑소좀 같은 시술은 1, 2주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리쥬란, 엑소좀, 그 샤넬 주사, 필로가 135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